네. 르세라핌이라는 걸그룹이 있죠. 네. 르세라핌의 곡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안티프레자일이라는 곡인데 케이팝이 정말 고급화를 선언했구나. 이렇게 생소하고 또 잘 쓰지 않는 새로운 단어, 개념들을 아이돌 노래에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수준을 높게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궁금했던 것이 과연 이 안티프레질이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서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빛엔 거대한 디자이어 더 부어 불길 속에 다시 날아 내가 더 걸어온 커리어 무시하지 마. 더 높이 가줄게. 내가 바랐던 그 세계 제일 위에 떨어져도 돼. 그렇지만 나는 안티 프레질이다. 안티 프레자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안티 프레자일의 개념을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낫게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발전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자, 안티프레질 굉장히 낯선 용어인데 어떻게 이렇게 걸그룹의 노래 제목으로 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점, 이런 점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영이나 또 조직 투자에도 연관되는 경험치의 바탕을 두고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면이 있죠. 그래서 이 안티프레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인데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제 쓴 책이죠. 그래서 행운을 믿지 마라 라는 책도 있고 그래서 연작지를 세 권이 있는데 이 안티프레질이라고 하는 책에서 바로 이 안티프레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 좀 보면요. 그래서 안티프레질은 안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뭐뭐에 반대하는 상반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프레자일은 취약한, 부서지기 쉬운, 손상되기 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안티 프레질이라고 하면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깨지기 쉽고 취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격을 받으면은 더 강해지는 특징, 이것을 나심 탈레브가 창안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세상에는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혜택을 보는 것들이 있다. 이득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은 가변성, 무작위성, 무질서,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번창하고 성장한다. 모험과 리스크, 불확실성을 좋아하는 것이죠.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가면 부서지지만은 반대로 안티프레자일은 그걸 흡수해서 더 발전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좀 안티프레자일, 안티프레길티를 정의를 해보면 스트레스, 충격, 불안정성, 잡음, 실수, 잘못, 공격, 실패 따위를 받았을 때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는, 번창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반취약성, 안티프레질리티, 안티프레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프레질은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나 경고성보다도 뛰어난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질리언스는 원상태대로 이렇게 가는 것을 말하지만은 오히려 안티프레질은 그 이상을 더 가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임상심리학에서 보면 이제 긍정심리학하고 똑같죠. 그리고 정신분석학에서는 외상을 극복해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지만은 안티프레자일은 그 이상을 넘어가죠. 그래서 긍정심리학에서도 자아를 확장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 같은 경우는 이제 파괴됐을 때 복구하는 능력, 재빨리 이제 원상태로 가는 것이고요. 또 강건성, 로버트니스는 이제 파괴 저항력입니다. 그래서 깨지는 것에 대해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역량, 이것을 강건성, 파괴 저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질서와 체제를 유지하기만 하지만은 변화는 없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나 강건성, 파괴 저항력은 지금은 원래대로 가거나 이제 유지를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멸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점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레자일은 유리병처럼 깨지기 쉬운 것이고요. 로버스트는 강건성이라고 해서 이제 칼처럼 또 방패처럼 막을 수 있는 그런 저항력이 센 것을 말하죠. 근데 안티프레자일 같은 경우에는 유지를 하면서 수용을 하면서도 좀 더 확장을 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응력이 있는 것이냐를 뛰어넘어 가지고 적응력을 새로운 창조적 능력으로, 대응력으로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냐라는 개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표현하자면 근육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육 같은 경우는 더 단련하면 달수록 부풀어 오르고 또 힘도 세지게 되는 특징이 있죠. 이것이 바로 무기체가 아니고 유기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심 탈레브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강고하게 버티는 것, 타격을 견디는 것, 이것을 굉장히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오히려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타격을 입은 것 같고 약간 손상을 입은 것 같지만, 그것을 좀 더 자기 것화해서 오히려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휘발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휘발유처럼 불타오를 수 있는 새로운 변신이 가능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휘발되는 것을 막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을 좀 더 활발 타오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맥락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프레자일은 고요함을 원하죠. 충격 싫어, 스트레스 싫어, 안정된 걸 원해. 그 다음에 안티프레자일 같은 경우에는 무질서를 소화합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예요. 뭔가 비난, 무질서, 급격한 변동, 이런 때가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기 것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로버스트, 그러니까 경고성 같은 경우는 고요함도 무질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정보 같은 경우에도 안티프리질이라고 합니다. 촉진보다는 자신을 해치는 일을 더 많이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다 그러면 굉장히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정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버전업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원래의 그 형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사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람 같은 경우도 자신의 평판을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망치게 되는 것이죠. 방어적인 태세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소멸한다라는 것입니다. 방어적인 게 아니고 열린, 그래서 당장의 평판보다는 수용력을 높이면서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바벨 전략을 하나로 추천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만,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는 안전하고 다른 하나는 위험한 두 개의 극단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투자에서 현금은 90% 확보하고 예를 들면 10% 정도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90%는 타격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100%를 다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100%는 다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무질서, 새로운 혼돈, 새로운 위기, 이런 때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물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안전한 데다가 또 보존을 하면서 과감함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티프레질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 사람의 주장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안티프레질의 어떤 도그마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티프레질의 개념을 유연하게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현명한 지혜는 결국 우리들의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